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21학년도 재외국민 12특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내년도 입시에 대한 대비책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대, 고대 그리고 의대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다음 방송 때 저희가 모아서 또 방송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질문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후기와 전기를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그 다음에 연고대 지원율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연고대만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의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12특의 경우에 9월 학기에 지원한 후에 불합격을 한다. 그러면 3월 학기에 다시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합격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걸 제가 지난주에 방송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9월 전형하고 3월 전형, 그러니까 9월 학기 입학 전형하고 3월 학기 입학 전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이거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그냥 나는 9월 학기에는 안 하고 3월 학기에 지원해서 갈 거야. 그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대학이 뽑아줘야 가는 거거든요. 대학이 뽑아줘야 가는 건데 앞에서 지원하지 않은 그 기회를 한번 놓쳐버리고 나면 실제로 3월 전형에 원서 쓸 때는 초이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한국 학교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픈 얘기가 되지만 인터 어머님들의 경우 또는 중국 학교 또는 로컬 학교 출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9월 학기를 지원하는 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9월 전형에 불합격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3월 전형에 같은 과에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를 바꿔서 다른 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IB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화면은 제가 다른 곳에서 방송 때도 보여드린 화면이긴 한데 실제로 작년의 경우 프레딕티드 스코어하고 파이널 스코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월 전형에 프레딕티드 스코어로 지원을 하는 학생이 파이널로 지원할 때는 떨어진 성적 가지고 해야 되니까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그 대학에 지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예요. 그래서 9월 전형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연세대학교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숫자가 700명대에서 800명대로 바뀌었죠. 700명대에서 800명대로 바뀌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글로벌 인재학부의 지원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97명이 지원했었는데 올해 78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20명 가까운 숫자가 줄었는데 글로벌 인재학부에 대한 인식 부분도 있었겠지만 실은 그 앞에 9월 전형 때 많은 친구들이 연대에 합격한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인재학부에 지원하는 숫자가 좀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재학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조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가 지금 위에 전체 합계보다도 글로벌 인재학부를 제외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12년 전과정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이런 상위권 대학에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들은 나중에 고려대학교도 뭐 거의 비슷하게 보일 건데요. 합격 사례를 좀 보실까요? 합격 사례 이것 역시도 똑같이 3월 전형에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3월 전형에 입학한 케이스인데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이런 과에 이제 지원해서 합격한 케이스인데 실제로 정외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든 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컴퓨터과학과, 실제로 지금 이공계 쪽에서는 뭐 가장 많은 지원자를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곳에도 좀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고려대와 연관지어서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요. 네. 연세대학교 경영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기에서 합격한 케이스인데 후기에서 고대를 떨어졌어요. 고대를 떨어지고 일주일 후에 연대 발표했는데 연대 경영은 합격했습니다. 고대도 경영 썼습니다. 근데 이게 연대하고 고대하고 놓고서 어머님들이 많은 케이스에 고대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12특의 경우는 학교가 많이 뽑느냐 적게 뽑느냐가 전적으로 학교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쉽다, 쉽지 않다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 해에 좀 더 많이 뽑아주느냐 아니면 적게 뽑아주느냐 뭐 이런 그런 경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과에 경영이라고 하는 같은 과에도 고대는 떨어지고 연대는 붙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합격했는데 이거 보시면 고려대학교를 떨어졌는데 연대도 붙고 서울대도 붙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학교마다 선발하고 있는 방법 또는 인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보시면 숫자가 741에서 785 이렇게 숫자가 좀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는데 연대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는 편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사실 연대보다 좀 작은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쉽게 이렇게 뽑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12특 학생들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정말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사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숫자를 표시해 놨는데 융합에너지공학과, 그 다음에 데이터과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보안학부 이 세 과는 작년에 처음 뽑았고요. 12특만 뽑았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 보시면 이 숫자는 3특 친구들이에요. 3특 친구들의 선발 인원인데 지금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네, 아무 표시가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3특 친구들은 이과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뽑지 않았는데 12특에서만 뽑았어요.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과,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과는 새로 신설된 학과이고 12특만 뽑아서 올해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지금 숫자가 5명, 그리고 데이터과학과 11명, 스마트보안학과 이렇게 3명 이렇게 지원자 숫자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네, 거의 19명 숫자가 생겼는데 컴퓨터과학과를 쓰고 싶었던 친구들이 본인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데이터과학과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체육과는 사실 체육 좋아하고 또 이쪽으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체육과에. 근데 의외로 합격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보안학부는 아예 독립했는데 조금 작년에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데이터 과학과에는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몰렸는데 스마트 보안학부는 조금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스마트 보안학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지 않았던가 아닌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밑에 보시면
심리학부를 독립시켰잖아요. 작년에 처음. 심리학과에서 심리학부로 독립시켰고요. 지금도 스마트 보안 학부가 이게 학부입니다. 학부.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원자 숫자가 좀 작았다는 것은 아마 내년에는 이과가 조금 더 지원자도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가 이제 뭐 언어 능력이나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개했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 9월 전형까지는 받을 겁니다. 9월 전형까지는 뭐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9월 전형까지는 받을 거고요. 이제 3월 전형, 즉 7월 달부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지 않게 되는데 자소서나 추천서를 받지 않는 것이 다른 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제 22학년도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나 수학을 폐지해버렸죠. 그러니까 내년 7월 시작되는 전형부터인데 이거는 고려대학교만의 단독적인 결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뭔가 변화를 주려면 최소 1년 전 또는 3년 전에는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폐지할 명분은 아직 없다고 보여지고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일반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을 없앤 유일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본인들만의 어떤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 이것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학 능력을 없앤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꼭 뭐 어학 능력, 특히 뭐 토픽이나 토플 이런 거를 반드시 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격 기준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천서는 이미 작년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추천서는 고려대학교는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강대학교는 경쟁률을 보시면 323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지원했는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지원하실 때 또는 우리 학생들도 서강대학교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못 느끼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학교가 좀 작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강대가 이과냐 문과냐 이런 거 상관없이 다전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전공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학생 설계 전공 같은 그런 제도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결국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외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혹시 본인이 좀 하고 싶은 공부가 뭔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서강대학교에서 다전공 또는 학생 설계 전공 이런 다양한 학교 시스템을 좀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강대학교는 이게 7월 지원하는 전형에서 323명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발되었어요. 실제로 등록하는 숫자는 좀 생각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또 많이 선발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리고 더 좋은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균관대학교를 꼭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경쟁률을 보시면 아까 서강대학교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숫자 면에서 차이가 나죠. 학교 사이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성균관대학교는 특히 이제 이공대 쪽에서는 삼성과의 관계성 때문에 이공대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공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캠퍼스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를 좀 보시면 서강대는 SAT 제출도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스펙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학교 내신만을 가지고 좀 따진 반면에 성균관대학교는 학교 내신에 플러스해서 다른 스펙들을 좀 많이 참고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12년 전 과정도 그렇지만 3년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 방송에 삼특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균관대학교는 12년 전 과정이 예년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예년의 경우 성균관대는 그냥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느냐라고 평가들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IB 파이널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AP에 대한 어떤 신뢰성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덜 뽑았다. 덜 뽑았다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과정 입시 경향을 좀 보면요. 제가 이건 표로 좀 만들었는데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기, 그러니까 9월 입학하는 거하고 전기 3월 입학하는 거를 좀 나눴는데 사실 연대의 경우는 프레딕티드 스코어도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파이널에 있어서도 IB의 경우는 첫 번째 발표한 IB 성적 말고 두 번째 발표한 파이널 성적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서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굉장히 많이 뽑았다는 뜻입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을 좀 선발해 줬어요. 그에 반해서 고려대학교는 후기나 전기 다 통틀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뭐 예년과 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예년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결국 적게 뽑았다는 얘기인 거죠. 연대에 비해서. 연대에 비해서는 좀 적게 뽑았다. 그런데 연대와는 좀 다르게 고대 같은 경우는 연대에 없는 과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좀 연대에 없는 그런 과에서는 또 많이 뽑힌 것 같기는 해요. 서강대하고 성대를 좀 보시면 서강대는 실제로 이제 후기 9월 전형에서는 약간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전기에서는 많은 학생들을 좀 선발해줘서 기회를 주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성균관대학교는 거의 고대와 같은 수준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성균관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능력을 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좀 학생들이 많이 뽑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경향인데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2년 전 과정은 학교에서 어떻게 선발할 건가, 뭐 예년의 경향 이런 게 사실 의미 없거든요. 학교에서 많이 뽑겠다 그러면 많이 뽑는 거고요. 적게 뽑겠다 그러면 적게 뽑는 건데 다만 이제 그냥 제가 추측하기에, 저 혼자 추측하기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들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죠. 더군다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휴학하고 있고, 또는 모집 인원이 좀 그러니까 선발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약간의 기대를 한다면 올해 내년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이건 저의 기대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의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볼까요? 12특이 의대 지원한 걸 제가 도표로 정리했는데 이거는 뭐 자료만 찾으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할 수 있는 자료니까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카대 이렇게 관동대까지 이렇게 좀 많은 대학들이
지원자 숫자가 굉장히 많죠. 3, 40명씩 되는데 사실 이 3, 40명의 학생들이 아마 베스트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가장 뛰어난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뽑히는 친구들은 해마다 1명, 2명 뭐 이런 식이니까 참 아깝죠. 정말 많이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12특뿐만 아니라 3특은 좀 더 심하고. 네.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많이 늘었는데 특히 많이 는 학교가 중앙대예요. 중앙대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유가 뭐냐? 시험 보는 것에서 시험을 보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서류 평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여기 빠졌던 숫자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카대가 좀 빠졌죠. 네, 카대가 약간 빠졌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빠졌죠. 카대가 면접 문제가 어려워요. 의대 면접 문제가 카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거.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대 질문들이 학생들이 IB나 AP를 공부했다고 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응용해서 조금이라도 답을 한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좀 있었지만, 그냥 순수하게 AP나 뭐 IB만 공부한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 때문에 좀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충북대, 충남대는 이제 영원히 이제 뽑지 않을 거라서 저희들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변동사항은 이제 의대가 이제 뽑지 않는 학교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약대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변수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대를 합격한 아이들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는 건양대입니다. 건양대인데, 네. 이렇게 합격한 친구가 생겼죠. 이거 올해 거죠. 올해 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합격 사례도 여기 가천대학교에 합격한 친구가 있죠. 이게 동일한 학생이 아닙니다. 네, 동일한 학생이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9월 전형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한 친구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네,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2학년도 의대 약대 인원이 예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약대로 그 대학원에서 대학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1,600명입니다. 1,600명인데 그러니까 2%라고 가정하면 32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대학마다 다 뽑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죠. 안 뽑는 학교도 있고 뽑는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2명이 최대 숫자이긴 하지만 뭐 꼭 32명까지 된다 이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약대가 선발 인원이 굉장히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친구들의 스펙은 어떻게 될 건가? 당연히 의대를 쫓아가지 않겠는가? 뭐 의대 쓰는 친구들이 약대를 한두 개 쓰지 않을까요? 또는 뭐 공대를 쓰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의사는 싫지만 그래도 뭐 약사는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이 또 쓸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네, 의대나 약대나 뭐 큰 차이가 별로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했던 방송에서는 뭐 내년에 42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지금 새로운 상황이 생겨버렸죠. 네, 지금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의대 증설에 대해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합의가 지금 안 된 상태로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인원이 증원된다고 하는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 여름까지는 뭔가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 의대를 정원하고 지방대 의대에서 인원을 좀 더 뽑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현실화가 안 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기에 충북대, 충남대 같은 학교가 빠져버리고 나면 숫자는 더 줄겠죠. 네. 그러니까 그 주는 인원이 약대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대가 좀 더 약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위한 뭐 특별한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어머님들이 사실 더 잘 아시죠. 주변에 의대 합격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친구는 뭐 점수가 어떻고 뭐 스펙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그런 얘기들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면 뭔가 룰이 돼버릴 것 같아서 어머님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의대를 가고 싶다에 대한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의사가 될 것이다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과를 가서 그래서 어떤 의사로서 성장해서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머님들도 그런 생각 잘 안 하시고, 야, 일단 성적이 급해, 빨리 뭐부터 만들자, 이런 쪽으로 얘기들이 풀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코로나 예방 대책은 사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힘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학생들이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제가 대학에 합격시킨 친구들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해서 그것이 또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합격한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그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입시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때 또 Q&A 시간을 좀 가지든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